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 코딩 입문, 바이브 코딩을 설치해서 떻게 활용을 해서 그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실제로 그 바이브 코딩 실습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커서 아이디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 커서 기본 사용법과 그다음 커서 룰을 같이 활용을 해봐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바이브 코딩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순서는 보통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어떤 기능을 만들지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설계라는 게 화면뿐만이 아니라 뭐 API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구조를 설계한다든가 또는 어떤 식으로 그 서비스가 흘러갈지에 대한 플로우를 짜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활용하는 거, 설계를 이제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현은 그런 이런 설계를 통해서 구현을 해가는 거죠. 말 그대로 AI를 활용한 구현이라면 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DB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깃이나 깃허브나 이런 데서 이제 배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는 브랜치 전략을 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본다는 건 오류가 없는지 또는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릴리즈 하는 거죠. 그래서 배포한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독립적인 뭐 어떤 도메인을 활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이 과정이 사실상 단계별로 한 번씩 진행은 되지만 순차적이고 좀 느릴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바이브 코딩 프로세스를 본다면 먼저 바이브 코딩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기존 개발 프로세스를 약간 거꾸로 적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브 구현은 먼저 AI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 AI가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다음에 뭐 DB라든가 또는 프롬프트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롬프트 공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AI 코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롬프트를 써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와 DB를 썼는지에 대한 프롬프트 공개까지 함께 하면서 깃허브에 자동으로 관리하고 코드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브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죠. 뭐냐면 화면과 데이터 구조를 잡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 좀 다르게 어떻게 좀 해줘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이제 즉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추가로 필요해. 또는 이런 방식, 뭐 예를 들면은 좀 어딘가에서 예쁘게 본 뭔가 좀 괜찮은 UI를 봤다. 그럼 그런 UI 그림이나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그런 모사한 그런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하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누가 하나요? 즉 AI가 디자인을 하면서 구조에 대한 개선을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죠? 바이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AI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고 자동으로 테스트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도구는 뭐 플레이라이트, 뭐 MCP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자동 브라우저 테스트 도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플레이라이트, MCP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바이브 릴리즈가 있죠. 그래서 AI가 버셀로 뭐 자동 배포를 한다든가 또는 도메인 세팅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리버스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해봤어. 근데 그 다음에 이건 좀 불편한데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래? 라고 하거나 이제 다시 뭐 분석한다거나 그래서 개발이 끝나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로 이제 반복 사이클이 바로 바이브 핵심인데 기존 개발은 계속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죠.
근데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구현하고 설계하고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릴리즈한 다음에 다시 요구사항을 정해서 또 다시, 네, 그런 식으로 이 과정들을 짧은 주기로 반복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바이브 코딩의 어떤 주요 특징을 본다면 일단 지속적인 개선 사이클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현 우선으로 빠른 가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구현,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AI가 코드를 자동 생성해서 개발 속도를 향상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사이클이 있죠. 개발 테스트, 피드백 반복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신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뭐 커서 AI라든가 또는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계속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고, 그다음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제 일정이 절반 이하로 단축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유연합니다. 유연해서 프로젝트 규모나 피드백에 따라서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응성이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이브 코딩은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개발 구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사전에 준비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하셔요. 뭐 주로 커서는 이제 프로가 $20 정도 되고 조금 더 돈을 쓰게 되면 한 $60 정도 쓸 수 있겠죠. 뭐 $100, $200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근데 한 이 정도의 규모에서 시작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프로젝트를 한다면.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간단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거라서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에 대한 어떤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커서 아이디에 대한 장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커서 아이디에 대한 장점은요.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코드 자동 완성이라는 거는 AI가 어느 정도 코드 문맥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자동으로 완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코드 리팩토링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건 뭐냐면 선택한 코드를 개선하거나 채널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다음 문서 생성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클래스 주석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고 그다음 다양한 LLM 모델을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 골라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이 좀 제한될 수 있고 프로 버전은 역시 월 $20에 활용을 하시면 웬만한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토이 프로젝트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규모가 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이제 에이전트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들도 제공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파이썬 설치를 좀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파이썬 아이디엘리 설치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ython.org에 들어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해서 자, 윈도우즈 버전을 들어가 볼게요. 자, 윈도우즈 버전에 들어가시면 여기 윈도우즈 버전에서도 좀 현재 최근 버전을 설치하시지 마시고 좀 더 스테이블한 버전을 위해서 우리는 아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안정화 버전 있죠.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버전을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3.11.9 버전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11.9. 그래서 이렇게 3.11.9나 뭐 3.11.8 같은 버전.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재 쓰고 있는 OS 버전이 윈도우즈일지 맥 OS일지 뭐 애ን드로이드 버전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현재 제가 설치가 되어 있는 OS가 윈도우즈이다 보니 윈도우즈를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그럼 윈도우 기능 중에서도 이렇게 3.11점, 네, 뭐 8이나 9 버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네,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짜리를 선택을 해주시거나 또는 여기 3.11.8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1점대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바탕화면에 어떤 테스트 버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다가 일단 설치 파일은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네,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여기 이제 install now가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install now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install now가 있죠? 여기 install now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아래 보시면 어드 패스 온이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어드 파이썬 ext2 패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install now를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제 실행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실행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저는 이미, 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미 3.11이, 네, 파이썬에서 3.11이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11점 저도 9버전 내지는 8버전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설치를 하시면 계속 설치가 될 거고 마지막에 설치가 끝나면 네, successful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파이썬 successful이 나오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럼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커서 AI를 설치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거 설치가 끝나면 바로 이제 커서 AI를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커서 AI는 어떻게 설치를 하시냐면 다시 이번에는 여기에서 네, 커서 AI 네, AI라고 써도 되고 커서만 써도 되죠. 그래서 커서 AI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든 여기든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도 되고 또는 이제 이 커서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OS 환경이 자동으로 감지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 감지되는 거를 감안하셔서 윈도우즈에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윈도우즈 설치를 누르시면 이제 설치하실 수 있는 커서 셋업 파일이 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다운로드가 완성이 되면 완료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네, 이렇게 커서 셋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하면 예 하시면 돼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예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가 설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동의하시고 다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바로 가게 만들기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네, 패스의 추가는 꼭 해주세요. 패스의 추가는 꼭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선택이에요. 다 선택돼 있게 하셔도 되고 뭐 바탕화면에도 만드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신데 얘는 반드시 추가돼 있게 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다음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 과정을 예,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도 제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가입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에서 그 커서에 들어갔을 때까지는 커서에서는 네, 제가 여기서는 가입하라고 안 했잖아요. 사인인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 미리 또는 실행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심플하긴 하시죠.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이제 먼저 사인업 하세요. 사인업 하시고 가입하셔서 되도록이면 구글 메일이면 좋겠고요. 구글 메일로 가입을 하시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쭉쭉 나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테마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테마는 저는 뭐 커서 다크 써요. 제일 무난해서. 그래서 커서 다크를 쓰고 이제 컨티뉴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 됐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측에 뭐 뉴 챗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뭐 오픈 AI를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어떤 걸 사용하겠는지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거의 얘도 웬만하면은 다 그냥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단 커서 설치가 되면 커서부터 설치하세요. 자, 설치하시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설치를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고 나면 네, 윈도우즈 시작 버튼을 눌러서 모든 앱을 가시면 여기 신규 커서가 있죠.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을 하시면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새 윈도우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오픈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픈 프로젝트를 들어갑니다. 자, 오픈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먼저 네, 여기에 뭐 D 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탕화면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테스트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SW 테스트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SW 테스트를 쓰고 그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폴더 선택을 하시면 네, SW 그 테스트 파일이 열리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뉴 윈도우즈에서 오픈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바탕화면에 뭐 소프트웨어 테스트 말고 이번에는 다른 테스트 파일을 만들까요? 그냥 뭐 AI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I 테스트라고 하고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 폴더 선택을 했어요. 폴더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에 자동으로 AI 테스트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옆에 이렇게 생긴 플러스 파일도 있고 여기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뭐가 있는지 보시라고. 그다음에 뭐 되돌리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일단 AI 테스트에 왔으니까 일단 초기 세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따라가셔도 되고 또는 이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 extensions라고 써있는 기능이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하시면 저는 이제 이미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이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다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이 파이썬을 쳐도 돼요. 파이썬을 여기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네, 입력을 하시거나 그러면 안 보이면 근데 아마 대체적으로는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파이썬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인스톨을 시작을 하시면 얘가 파이썬에 관련된 파일들은 모두 다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여기에 다시 요 위로 와보세요. 자, 여기로 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다시 원래 나의 상위 폴더로 넘어와져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플러스 문서 파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여기 말고 죄송합니다. 아래 보면 이제 터미널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터미널을 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보시면 네, 점점점 버튼을 누르면 또 터미널 기능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에서 터미널 기능을 들어가면 뉴 터미널 열어보시고 그러면 여기 터미널에 현재 저는 이렇게 네, CMD 모드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그 잠깐만요. 네, 다시 열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커맨드 프롬프트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파워쉘이 처음엔 좀 먼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파워쉘이 열려 있으면 다시 커맨드 프롬프트로 네, 여러분들이 바꿔주세요.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꿔주고 근데 보통은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프롬프트를요, 기본, 네, 기본으로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여기에 다시 들어가셔서 우리가 좀 전에 커맨드 프로파일, 아까 프롬프트를 기본 프롬프트로 하고 싶잖아요. 여기 아래 내려가면 Select Default Profile이라고 있어요. 프로파일. 그러면 여기에 클릭하셔서 Select Default Profile을 하시면 여기에 보셨을 때 이렇게 파워쉘로 할 건지 커맨드 프롬프트로 할 건지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커맨드 프롬프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기본값으로 하면 항상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 때마다 이제 그 커맨드 프로파일이 항상 열려지게 됩니다. 프롬프트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요 안에서 가상화 세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상화 세팅하는 방법이 그냥 현재 보시면 이렇게 파이썬 뭐 vmv 하거나 또는 파이썬 -m vmv를 다시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아래 밑에 이제 터미널에서 여기 터미널 네, 이렇게 현재 우리가 AI 테스트에 있는지 보시고 현재 기본 폴더에 들어와 있는지 보시고 그럼 여기에다가 자 py 하고 -m 하신 다음에 그 다음 vemv 또 vemv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또 덜 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 하시기 전에 죄송해요. 먼저 이제 메인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vmv 하기 전에 죄송해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네 일단 이제 여기 AI 테스트에서 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main.py 하고 엔터만 칩니다. 자, main.py라고 해서 엔터를 한번 치면 요거 눌러서 엔터를 치면 이제 메인 파이썬 파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실행이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프린트, 그 다음에, 헬로 월드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헬로 월드를, 치고 나면,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프린트만 쳐도 추천 코드가 딱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성형 AI라서 그래요. 그러면 자, 추천 코드가 떴고, 실행을 하면, 네, 아래 보시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실행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메인 파일을 만들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랭귀지가 뭔지 파이썬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버전 한번 보세요. 자, 버전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현재 우리 버전은 이걸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아직 버전 선택이 안 되신 경우에는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3.11점 저는 9버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해서 기본 버전으로 선택할 수 있게 설정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하시면 뭐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상화 한번 해볼게요. 자, 가상화. 이제 실제 가상화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 다시 아까 하려다가 했던 거, 파이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ven, v, 그 다음에 ven, v,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네, 위에 이렇게 가상화 ven, v가 나타나면서, 아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되는 게 보이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네, 요 메시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떠 있나요? 새로운 파이썬 환경을 감지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실행 환경을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새로 감지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가상화 환경을 설정을 해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냥 쓸까요?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사용할까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를 눌러줍니다. 폴더에서 뭐 사용할까? 그럼 yes 눌러주면 되고, 그다음 뭐 이거 눌렀든 안 눌렀든의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가상화 환경을 설정을 하게 되면 보통 프로젝트마다 독립된 패키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로젝트마다 라이브러리 환경이나 뭐 아니면 이런 쪽에서 쓰는 가상 환경들이 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독립된 패키지를 설치할 계획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상 환경을 설치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상화 환경까지 했고요. 만약에 지금 써드린 요 코드 있죠. 이렇게 py 네, -m, venv, venv가 잘 안 먹히더라. 그러면은 만약에 잘 안 돼요 하시면은 이 커서 자체를 껐다가 키세요. 껐다가 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파이썬 -m, venv를 하셔도 예, 네, 이렇게 하셔도 얘가 설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설치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요거 파이썬 -m을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냥 파이만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분들 또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코딩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그 거기에도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네, 그냥 요거 아니면 이거 쓰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서 아이디에 대한 초기 세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기본 사용법으로 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커서 아이디에서 뭐 AI 채팅 기능이 있죠. 그럴 때는 컨트롤 K나 CMDK 이러면 이제 AI 대화창이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코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코드 블록 선택 후에 뭐 컨트롤 K나 CMDK 그래서 뭐 리팩토링 해줘 같은 요청을 입력할 수가 있고 또는 우측에 AI 창을 열 때는 CMD 키랑 뭐 Shift I 이건 맥에서 쓰죠. 또는 컨트롤 Shift I를 눌러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자동 완성 기능은 컨트롤을 작성하다가 멈췄을 때는 AI가 다음 줄을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뭐 탭키로 자동 완성 적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뉴 채창 열 때는 뭐 컨트롤 시프트 I나 CMD 시프트 I, 그러니까 다 맥북과 윈도우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K나 CMD K를 눌러라. 또는 뭐 컨트롤 K나 CMD K를 눌러서 뭐 리팩토링 해라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보시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쓰든 맥북에서 쓰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워낙 맥북에서 쓰는 분들 다르고 윈도우즈에서 쓰는 분들 다르다 보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예,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커서 AI를 쓰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바이브 코딩에서 커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에 대한 개발 방법,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파이썬 설치 과정과 커서 아이디, 커서 AI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기본 세팅, 초기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제 AI 채팅 기능이나 뭐 이런 기본 사용법들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커서 아이디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